덕수궁의 돌담길 또한 원래는 덕수궁 영역의 일부로 1922년 일제가 덕수궁 서쪽에 있던 선원전터를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생긴 길일 뿐 유서 깊은 궁궐의 외곽길이 아니다. 현재 덕수궁의 정문으로 쓰이고 있는 대한문의 주변 풍경 역시 덕수궁의 역사만큼이나 분주하고 답답하고 초라하다. 대한문은 지금은 어엿한 덕수궁의 정문이지만 원래 경운궁의 동문으로 대한문이라 불렸다. 대한문을 들어서면 바로 코앞에 하마비와 금천교가 있다. 궁궐 밖에 있어야 할 하마비는 대한문 앞이 훼손되는 와중에 자리를 잃고 엉뚱하게도 문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중화문은 중화전의 정문이며 덕수궁의 중문이다. 광무 8년에 화재로 소실된 중화전을 단층으로 지으면서 중화문 역시 격을 맞추어 단층으로 지어졌다. 현재의 중화문은 1960년대에 중수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붕이 크게 만들어졌다. 지금은 덩그러니 문만 남아 주변이 휑하게 느껴지지만 지난날에는 여타 궁궐의 중문처럼 중화문 역시 좌우로 회랑이 있어 중화전을 에워싸며 조정을 만들었다. 비록 남아있는 행색은 초라하나 중화전과 중화문의 격을 유추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화문을 들어서면 조정의 중심선상에 놓인 삼도가 중화전으로 이어진다. 1984년에 깐 박석 위에는 문무백관의 위치를 표시하는 품계석이 좌우로 배열되어 있다. 의례 공간으로서의 배치와 구성이 갖추어져 있으나 좌우에 회랑이 없다 보니 주변의 설치물이나 소란스러움에 노출되어 조정으로서의 엄숙한 느낌은 많이 떨어진다. 중화전은 고종이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옮긴 뒤부터 재위 기간 내내 법전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원래 중층 건물이었으나 1904년에 화재로 소실된 후 1906년 단층 건물로 다시 지어져 오늘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의 전체 구조 가운데 지붕이 크게 올려져 안정감이 부족하다. 상하단 월대에는 돌 난간이 없어 전체적으로 단순한 느낌이나 월대 중앙에 해태와 답도에 새겨진 두 마리 용이 왕실의 권위와 위계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화전은 다른 궁궐의 정전에 비해 격과 규모가 약화된 단층 형태로 상월대와 하월대 위에 놓인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이다. 중화전은 내 벽면 전체가 문과 창으로 구성되어 막힌 벽이 없고 내부는 전체가 한 공간으로 트여 있으며 바닥에는 무늬가 없는 방전을 깔았다. 내부 북쪽에는 임금이 앉는 어좌가 있고 그 뒤에는 1월 오악도 병풍이 설치돼 있다. 이 1월 오악병은 1897년 무렵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어 중화전 건립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위를 올려다보면 소란 반자에 단청을 올린 천장이 무척 화려하다. 그 화려한 천장 가운데 틀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구름 속에 논이는 쌍용을 조각해 넣었는데 그 모습이 통통하고 기름져 중국풍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덕수궁의 본래 이름은 경운궁이다. 덕수궁은 처음 월산대군의 집터였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선조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어 정릉동 행궁으로 불리다가 광해군 때 경운궁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한 고종이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의미에서 덕수궁이라 다시 바꾸었다. 덕수궁은 사실상 1907년 이후 국가의 실권을 잃으면서 궁궐로서의 권위와 신성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1919년 1월 함령전에 머물던 고종이 승하함으로써 덕수궁은 주인 없는 빈 궁궐로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다가 1933년에 공원이 되어 일반인에게 완전히 공개되었다. 중화전과 중화문은 보물 제819호이다. 서거당은 덕수궁 안에 있는 유일한 2층 목조 건물이다. 단층을 하지 않은 이런 건물을 백골집이라고 한다. 1층 중앙에 대청이 있고 좌우로 방이 있다. 1층 내부의 서쪽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2층은 마루를 깐 넓은 공간으로 사방으로 난 창을 열면 맞바람으로 시원하다. 종도리에 먹으로 그려넣은 용이 특이한데 그 모습이 무척 자유스럽다. 석거당은 광해군 때 임목대비가 유폐되었던 곳일 뿐 아니라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이 문책을 당했던 건물이다. 지금의 건물은 1906년에 다시 지어진 것으로 아래층은 정면 8칸, 측면 3칸이며 위층은 정면 6칸, 측면 1칸이다. 일제는 우리의 지배권을 강탈한 뒤 덕수궁터를 조직적으로 분할 매각했는데 이는 궁궐이 지니고 있는 국권과 자치 능력의 상징성을 파괴하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옹색한 모습으로 줄어들었다.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부터 중화전을 비롯하여 정관원, 돈덕전, 즉조당, 석거당, 경효전, 준명전, 훈문각, 함령전, 석조전 등 많은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세워졌다. 이곳은 고종의 재위 말년에 약 10년간 정치적 혼란의 주무대가 되었던 장소로 국내에 서양식 건물이 여럿 지어진 것이 주목된다. 현재 정동 일대 경운궁 자리에서 원래 세조의 손자인 월산대군의 사저가 있었다. 선조 25년 1592년 임진왜란으로 도성안은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듬해 피난 갔던 선조 일행이 한양으로 환도했으나 왕이 머무를 궁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월산대군의 사저를 행궁으로 삼아 머물게 되니 이때부터 이곳은 궁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석거당 뒤쪽에 위치한 즉조당과 준명당은 국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면 6칸의 뒤쪽이 기역자로 꺾여 있다. 꺾인 뒤쪽 처마 밑으로는 개울레가 첨가되고 쪽마루 끝에 난간을 둘러 실용성도 있지만 옆에서 보면 그 쪽마루의 인상이 정겹기 그지없다. 즉조당은 광해군과 인조가 즉위한 곳이며 뒷날 고종이 덕수궁에 거처할 때 후비인 순원 황기비가 융희 원년부터 1911년 7월 승하할 때까지 사용하던 곳이다. 지금의 건물은 1904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같은 해에 중건한 것이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건물로
중앙에 큰 마루를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으며 마루 앞뒤로는 텐마루를 설치하여 개방하였다. 준명당의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고 광무 원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은 한때 고종이 거처하면서 외국 사절을 접견하기도 한 곳으로 나중에는 고종과 순종의 초성화를 모시기도 하였다. 경운궁 중건공사가 계속되던 광무 8년 4월 14일 함령전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이날의 불로 중화전과 즉조당, 석거당과 경효전 등 경운궁의 중심 건물과 그곳에 소장되었던 집기와 보물이 모두 소실되었다. 고종은 화재 후에도 다른 궁으로 이어하지 않고 경운궁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으며 이에 즉조당, 석거당, 경효전, 흠경각이 급하게 복구되었다. 광명문은 침전인 함령전의 정문으로 팔작지붕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집인데 가운데 있던 판문은 원형을 잃어버렸다. 함령전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순종에게 제위를 양해한 고종이 퇴위 후 승하하기 전까지 머물던 고종의 침전이었다. (1897년) 창건되어 1904년에 중창된 겹쳐마 팔작지붕의 정면 9칸, 측면 4칸의 집으로 서쪽 뒤편으로 4칸이 꺾여있는 니은자형 건물이다. 가운데 3칸은 앞퇴를 개방한 것은 여느 궁궐의 침전에서도 볼 수 있는 연침의 통상적인 형식이다. 서편의 퇴칸 기둥은 기단석 위에 올라서 있는 반면 동편 기둥은 기단 밖으로 서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함령전은 1904년 덕수궁 대화재의 진원지였다. 당시 화재는 며칠째 수리하느라 젖은 구두를 말리려고 지핀 불이 과하여 나무기둥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일어났고 때마침 불어온 북동풍으로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번졌다고 한다. 하지만 온돌의 구조상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없어 이때 화재는 일제에 의한 의도적인 방화가 아니었겠나 하는 의심을 줄곧 받아왔다. 함령전은 그때의 화재에 소실된 것을 같은 해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7년 순종이 즉위하면서 이곳에 잠시 머물다 창덕궁으로 이어있으며 수옥헌에 머물던 고종이 거처를 이곳으로 옮겨와 말년을 보내다가 1919년 1월 21일에 승하했다. 함령전은 보물 제 820호이다. 덕흥전은 함령전 서쪽 건물로 고종이 귀빈을 접견하던 편전이다. 한때 명성황후의 빈전과 혼전으로 쓰이던 경효전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11년에 다시 지어 덕수궁 안에서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로 기록돼 있다.
원래는 주위에 행각이 연결되어 있었고 함령정과는 담을 사이에 둔 별도의 영역이었다. 덕홍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팔짝지붕집으로 측면의 좌우 퇴칸으로 인하여 전체 평면이 정사각형에 가깝다. 이 때문에 팔짝지붕의 합각이 대단히 넓은데 그 부분을 아름다운 무늬를 넣은 꽃담으로 장식한 것이 멋스럽다. 막힌 곳 없이 넓게 트인 덕홍전 내부는 대한제국기의 황실의 문양으로 쓰였던 봉황과 오약꽃 무늬가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정관원과 화계의 서쪽, 석거당 북동쪽의 경사진길에 위치한 셋담에는 3개의 일강문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문이 유현문이다. 정관원을 지나 석거당 쪽으로 이동하면서 시선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데 벽돌로 쌓은 아치형 문이 바깥인 서면과 안쪽인 동면을 전통 문양으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외세의 영향을 받아 이지러지고 찢긴 상처가 대부분인 덕수궁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고급 수법으로 지어진 전통 담장이라서인지 더욱 반갑다. 정관원은 대한제국 광무 4년에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의 설계로 지은 서양식 건물로 고종이 다과를 들며 휴식을 취하거나 외빈을 초대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1904년의 화재로 선원전이 불타버리자 태조의 어진을 이곳에 모시기도 했으며 고종 순종의 어진 역시 이곳에 봉안하기도 했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7칸, 측면 5칸의 직사각형 평면으로 내부 공간은 중심부인 내진과 바깥쪽 둘레인 외진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의 높은 돌기둥은 굵고 둥글며 바깥의 나무 기둥은 윗부분에는 코린트 양식의 장식을 하였다. 앞쪽 기둥 윗부분에는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약꽃 무늬를 양각해 넣었으며 아랫부분의 철제 난간에는 소나무, 사슴, 박쥐, 덩굴무늬 등 상서로운 동식물을 투각으로 장식하였다. 지붕에는 간결하게 얇은 동판을 이었으며 홀 안에 벽돌로 쌓은 시설물은 연회를 위해 다과를 준비하던 주방으로 추측하고 있다. 석조전 앞 분수대를 포함한 연못은 영국인 브라우니 바리, 하딩이 설계해 1910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식 정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궁궐의 전통 정원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생뚱맞아 보인다. 석조전 옆에 세워진 서관은 1936년 착공하여 1938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초기에 이완과 미술관으로 사용되었다. 서관은 석조전 본관과 직각으로 동쪽을 면하고 세워졌으며 두 건물은 복도로 연결돼 있다. 현재 본관은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조전은 조선 왕조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궁궐 건물이다. 외관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정면 기둥의 윗부분은 이오니아식으로 처리하고 실내는 로코코풍으로 장식하였다. 대한제국 광무왕제의 숙소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898년 영국인 건축가 하딩에 의해 설계된 3층 구조의 석조 건물이다. 1900년 착공돼 1910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대한제국의 주도로 지어진 건물이다. 석조전은 조선의 궁궐이 침전과 정전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통합된 건물이었다.
지층인 상공처소, 주방과 같은 시종들의 준비 공간이었으며 1층은 접견실, 귀빈실, 홀 등 업무용 공간, 2층은 침실, 욕실 등 황제의 사적 공간이었다. 본래 고종의 처소와 사무공간으로 건립했지만 주로 고종의 7째 아들 영친왕이 기거했으며 고종은 1919년 1월 승하할 때까지 집무실과 아련실로만 사용했다. 석조전 완공 이후인 1911년에서 22년까지 영친왕 방문 시 임시 숙소로 사용됐으며 1933년에서 45년까지는 덕수궁 미술관과 이황과 미술관으로 사용됐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서 47년에는 미소 공동위원회 회의장이 설치됐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197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1987년에서 2005년까지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덕수궁 석조전은 일제강점기 미술관으로 전용되면서 주요 내부 장식이 훼손됐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구조체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1930년대 이후에 여러 용도의 건물로 사용되면서 원형이 많이 훼손된 석조전의 원형 복원 공사를 2009년 10월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 10월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개관했다. 석조전 대한제국 역사관은 지층, 1층, 2층에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층은 대한제국의 근대개혁과 신물물의 도입, 석조전 복원 기록을 담은 전시실이 위치하고 있다. 1층은 대한제국의 정치, 외교, 의례 등에 관한 전시실, 2층은 황실 소개와 함께 대한제국 황실의 사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덕수궁은 조선 말기에 궁궐로 갖추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구원 말의 역사적 현장이었으며 전통 목조 건축과 서양식의 건축이 함께 남아있는 곳으로 조선 왕조의 궁궐 가운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력을 만회한 일본은 친일 내각을 성립시켜 단발령 실시를 포함한 급진적인 개혁 사업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국무 시해로 인해 고조되었던 백성들의 반일 감정은 단발령을 계기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의병봉기를 초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도 경비에 공백이 생겼고 이 기회를 틈타 친러파 측은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려는 모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시키려는 시도는 1895년 음력 10월 12일 춘생문 사건 때에도 있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러시아 측은 1896년 2월 10일 공사관 보호를 구실로 인천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군함 수군 120여 명을 무장시켜 서울로 주둔시켰다. 그리고 다음날 11일 새벽 왕과 왕세자는 극비리에 궁녀의 교자에 타고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였다. 고종은 파천초에 조칙을 내려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항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전국의 유생들이 상서운동을 개시하고 장안의 시전들이 철시를 단행할 조짐을 보이는 등 여론이 더욱 거세어지자 고종은 황공을 결심하고 파천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황궁을 단행하였다. 황궁 후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진언을 받아들여 그해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원구단에서 갖고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라 고치고 대한제국을 대내외 선포하였다. 아관 파천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침략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선의 자주성과 국력은 크게 손상되었고 열강의 경제적 침략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난국을 당하여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중들이 자주의식이 각성되었으나 왕실과 보수집단 세력의 반동으로 인하여 자주권 수호는 이후 좌절되고 말았다. 현재 러시아 공사관은 보수공사로 인하여 7월까지 관람이 제한된 상황이다.